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 영양 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모든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춘다. 정치 선배님들이 수없이 해준 금과 옥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 연설은 어떻습니까? 당리 당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단순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틀고 과장해서 음모론과 거짓 선동을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고 분열시킵니다. 초선 의원의 눈으로 봐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국제안보 정세는 매우 위중합니다. 북한의 핵위협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소모적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임종득 총리님 나와주시기 정상의 바랍니다. 위치를 답변자를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답변자. 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야당은 독도 지우기 주장 근거로 독도 조형물 이전, 독도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하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독도는 명백하고 당연한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지역을 오히려 자꾸 분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은 영토 주권 수호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글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뭐 정쟁화의 의도가 없다면 이런 그 통상적인 조치를 놓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독도를 지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총리님은 민주당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차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마치고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호명된 장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이번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차관 김선호. 그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휴일로 건의를 했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야권에서는 10월 1일은 조선 총독부 설치된 날인데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답변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역사의식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관님, 우리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는 그 야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계엄을 꺼내는 당사자들의 그 입장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이게 논쟁을 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 이 주장은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또 계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군의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거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 기한은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차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예, 야당 국회의원 주장이 예, 망상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예, 계엄은 국회에 나와서 지금 야당 주장이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선동이고 의원님께서 망상이라고 한 거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들 기업 운영했습니까? 차관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관님.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차관님. 됐지 않습니까? 차관님,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망상이라고요 지금? 차관님, 그건 고도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차관님.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하경 국회의원장입니다.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자,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절대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도 대정부 질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기무사를 해편하고 방첩 전문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차관님, 현 상황에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잖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방주사 운운하면서 정치 선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있잖아요. 한국과 세력이 아무 전방이나 답변하세요. 회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무슨 반국가 세력이 회담을 요구하잖아요. 네, 의원석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자,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좀 계속할 수 있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런 행위는 묵묵히 임무 수행 중에 있는 우리 군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계엄 관련 괴담, 장병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바른 소리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대표 최고위원이 무지와 퇴행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거 아십니까? 네, 여기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실하면서 군대 안 간 사람 누구야? 말씀하세요. 예, 거기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 김성호
이렇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에 세우며 앞으로 나와 이야기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의원석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사상 처음으로 쪼개서 개최가 됐죠. 네. 건국절 논란이 큰 원인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이어온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919년 건국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폄훼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른 견해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지금까지 1948년 건국을 기념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임시정부를 폄훼한 것으로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대 대통령님들께서도 좀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작년 6월에 야당 의원들이 티베트 자치구 방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이 티베트를 방문해서 발언한 것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그 발언한 내용 중에 티베트의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의 일이다. 70년 전의 일을 지금 부각하여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티베트와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분들이 왜 국내에서는 그리 나를 세우면서 친일 논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민주당의 이런 국론 분열적 건국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민주당도 여러 번 집권을 하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진영은 선전선동으로 안보 유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2년 2명의 이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대대적인 반미 시위를 주도하면서 숱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진보 진영은 그 누구도 참혹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적절한 사법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사법적인 조사와 처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아무 비판도 안 했어요. 알고나 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대정부 지금 중입니다. 대정부 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의원석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둘러싼 광우병 괴담 알고 계시죠? 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민 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쳤다. 광우병에 걸리면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다. 내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며 좀비처럼 죽어간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총리님, 광우병 괴담이 선동 일어난 지 16년이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광우병에 걸려 뇌가 숭숭 뚫려서 죽은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국민의 건강 주권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예요. 총리님,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의원님들 더 재정부 질문 진행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현재 관련자는 이하경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자, 질의할 수 있게 좀, 질의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총리님, 사드 괴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자 진보 진영이 사드 전자기파가 참여를 섞게 한다라는 괴담을 유포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괴담이 확산되면서 국내 최대의 참외 생산지 성주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배치되자 2017년 10월 외교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가 산불이란을 상납합니다. 산불이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여 성주 농민을 괴롭히고 한미동맹과 안보를 훼손한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아닙니까? 전자파라는 것은 이미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요. 그 후에 정식 환경 조사를 통해서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딴 나라에 그런 이유로 해서 양보할 수는 없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좀 조용합시다.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저하고 지금 토의하자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와 같이 국민을 속여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모든 것은 지성의 바탕을 둔 그러한 그 결정과 주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의 기초를 둔 그러한 그 문제 제기라는 것은 결국 과학과 진실의 바탕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증 편향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방해 좀 하지 맙시다.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 여기 쓰지도 않습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마치고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소금과 생선밖에 없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비결을 페카토 모르탈레라고 답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응징한 것이 번영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발언 좀 합시다. 제대로 청산해야죠. 용서받지 못한 자, 제대로 청산합시다. 네, 의원석에서 계속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떠들었습니까? 그럼 안 떠든 거예요? 저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음모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하시네요. 아프십니까? 많이 아프세요? 그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제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에요. 왜 방해를 하냐고요? 동화 속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면 코가 더 길어집니다. 현실 정치인의 거짓 선동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이성을 믿고,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네, 마무리 말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는 쉬지 않으니까 꼭 하신 말씀만 가려서 해주시면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이성을 믿고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 길로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